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티에서 유니티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파트너를 맡고 있는 방상혁입니다. 유니티 UG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신평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게임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리텐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이 리텐션 메커니즘의 동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UGS를 사용하여 배틀 패스를 구축하는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고 그 후에 아날리틱스와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유니티 게임 서비스란 뭘까요? 유니티 게임 서비스는 약 30가지 다른 서비스들을 결합하여 라이브 게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듈형으로 제공되며 확장 가능하고 유연성을 갖추어 다양한 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유니티 시스템과 통합되어 에디터 워크플로우와 웹 대시보드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I와 API도 제공됩니다. 저희가 가진 에코시스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면 기초적인 빌딩 블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플레이어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티플레이어 백엔드, 커뮤니티 및 음성 채팅,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인게이지먼트에 관한 전체 섹션이 포함됩니다. 뒤에 나올 배틀 패스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소규모 인디 스튜디오부터 가장 큰 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플레이어 베이스를 0에서 일주일 만에 2,500만 명으로 그리고 첫 달에는 5천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 예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세컨디너의 마블의 경우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출시 첫 주를 도왔습니다. 그때 1초에 26,000건의 컨텐츠 요청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플레이어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UGS는 실전에 검증된 견고한 서비스로 현재 많은 성공적인 게임들이 프로덕션에 사용 중입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우리 서비스에 보고 싶은 점들에 대해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들과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개선사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리텐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텐션이란 무엇일까요? 리텐션이란 플레이어가 얼마나 게임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자주 돌아와 게임을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게임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수익화를 위한 기회도 많아지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첫 다운로드 후 며칠 이내 게임으로 돌아오는 사용자의 비율로 리텐션율을 측정합니다. 첫 다운로드 날짜를 데이 제로라고 부르고 다음 돌아오는 것을 데이 1, 그리고 일주일 후 돌아오는 것을 데이 7, 한 달 후에 돌아오는 것을 데이 30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누군가 한 달 후에도 돌아온다면 이는 그들이 장기적으로 게임을 즐길 가능성이 높은 좋은 신호일 것입니다. 각 유형의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수익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번히 콘텐츠 업데이트를 하는 것부터 업적을 추가하거나 소셜 기능을 넣는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공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경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리텐션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출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를 출시하는 게 좋을까요? 어쩌면 이미 리텐션율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이미 이 중 일부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측정할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라이브옵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게임은 라이브옵스에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구축해야 됩니다. 자, 라이브옵스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라이브 플라이휠이라고도 부르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게임을 원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컨텐츠를 관리하고 조직하여 필요할 때 출시하고 롤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합니다. 시도해보고 변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리텐션이나 수익화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플라이휠에 다시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축 단계로 돌아가 전체 순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UGS를 활용하여 배틀패스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틀패스란 아마 많은 게임에서 배틀패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티어와 유료 티어가 있고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도전 과제를 완료하면 경험치를 얻고 다양한 티어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패스에 시간 제한이 있으며 시즌별 배틀 패스로 구성이 됩니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유저가 직접 수령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이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배틀 패스를 예로 든 이유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배틀 패스는 매우 흔하고 성공적인 예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버 권한의 예로 적절합니다. 서버 권한이라 함은 클라이언트를 신뢰하지 않고 서버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클라이언트 빌드 없이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나 iOS 빌드를 출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리뷰가 필요한 경우 늦어질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가 항상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게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 신 컨텐츠를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행동 측정 기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변경사항을 구성하여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앱스토어에 새로운 빌드를 푸시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틀패스에서의 플레이어 예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로그인하여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인 경우 매치를 플레이하고 결과를 보며 경험치를 얻고 새로운 보상을 얻으며 배틀패스 화면으로 돌아가 보상을 수령하거나 유료 티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료 티어를 구매할 경우 이전 티어에서 얻은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벨 4까지 진전했다면 유료 티어의 1에서 4까지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스텝을 몇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배틀 패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설정 단계, 배틀 패스를 구성하는 방법, 진척도를 추적하는 방법,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실험과 반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파트의 구현과 구현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신평호님께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틀패스를 구축하기 위해 화면에 밝게 표시한 5가지 솔루션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틀패스에서 각각의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 많이 있고 연결 관계도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단계를 하나씩 밟으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초기화입니다. 이를 위해 패키지를 프로젝트에 설치하고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아날리틱스를 통한 사용자 행동 분석을 활성화하고 추후 배포를 편하게 하기 위해 CLI 환경을 구성합니다. 유니티 사용자라면 이 창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패키지 매니저를 열고 서비스 탭에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생성하고 로그인합니다. 유니티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인증 방법은 게임이 시작될 때 익명 로그인을 호출하는 것인데요. 이는 플레이하는 기기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플레이어 아이디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가 계속 돌아올 때 동일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니티 어텐티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계정이나 애플, 스팀과 같은 다른 인증 프로바이더의 계정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 행동을 추적하고 게임이 기기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날리틱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이를 초기화하여 데이터를 집계할 준비를 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아날리틱스 패키지에 스타트 데이터 콜렉션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매트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집계하여 플레이어의 리텐션을 확인하고 플레이어 활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개인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집계하기 전 플레이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구현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동의가 완료되면 앞서 이야기한 스타트 데이터 컬렉션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기본적인 매트릭은 초기화 과정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일별 신규 사용자, 일간 활성 사용자, 고유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텐션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토드님께서 설명 주신 데이 1과 데이 30 리텐션율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레이어가 점점 줄어드는 곡선을 통해 게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용자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날리틱스 패키지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대시보드에서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장드리는 작업은 유니티 게임 서비스의 명령줄 인터페이스인 UGS CLI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한데요. 단 4개의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는 서비스 설정 정보를 코드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컬 머신에서 설정 코드를 작성하고 UGS CLI 명령어를 실행하여 이 코드를 클라우드에 배포하여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이 설정 정보 파일은 유니티 프로젝트와 함께 코드 저장소에 커밋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프로젝트 코드와 함께 설정 정보 또한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CI/CD 환경을 구성하게 되면 설정 정보를 반영하는 함수를 호출하여 배포와 동시에 최신 설정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설정 정보 파일을 배포하지 않더라도 유니티 서비스 대시보드에 접속하여 모든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동으로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할 뿐더러 반복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패키지 설치, 플레이어 접속, 아날리틱스를 통한 유저 정보 집계, 그리고 CLI 도구 설치 등 기본적인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배틀 패스를 위한 설정 정보를 생성하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배틀 패스의 각 티어별 획득 조건과 보상 정보를 구성합니다. 이 예에서는 리모트 컨피그를 사용하여 설정하게 되는데요. 리모트 컨피그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설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가 시작될 때 리모트 컨피그에서 설정을 가져와 게임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빌드를 배포하지 않고 게임 내 주요 기능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틀 패스의 각 티어에 필요한 경험치와 보상 정보는 위 예시와 같이 제이슨 객체로 저장합니다. 이때 보상받을 아이템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치환 가능한 GUID로 입력해두면 다양한 곳에서 참조할 수 있게 되어 보상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GUID를 키로 하는 보상 목록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리모트 컨피그로 구성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보상이 해제되는지와 같은 정보는 앞서 구성한 티어별 구상 정보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이 목록은 배틀 패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보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틀 패스 UI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정의하는 에셋 정보도 있고 게임 내에서 실제로 이 아이템이 무슨 타입인지 어떤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게임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고 이를 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면 이 보상 목록에 새로운 리소스를 로드하기 위한 정보, 이를테면 게임 아이템의 메시 위치 정보 등을 기입해 두고 게임 클라이언트는 이를 동적으로 로드하여 게임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빌드를 배포하지 않고도 가능한 유연하게 컨텐츠를 추가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새로운 아이템의 메시 정보를 로드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빌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니티는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라고 부르는 에셋 배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셋을 생성하여 클라우드의 CDN에 배포하고 게임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게임 내에 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있는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으로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배포하지 않고도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가 배틀 패스를 통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저장하고 추적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는 플레이어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세이브라고 부르는데요. 각 플레이어는 클라우드 세이브의 상태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 주요 정보를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는 플레이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지금까지 획득한 경험치, 진행 상황,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을 트래킹합니다. 플레이어가 배틀 패스를 통해 진행하면서 각 티어를 잠금 해제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언제든 이 보상들은 플레이어가 원할 때 청구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보상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하기 전까지는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플레이어가 배틀 패스를 확인하고 실제로 상호작용하게 만듭니다. 이는 배틀 패스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상을 청구하면 이 보상은 보상 가능한 리스트에서 제거되고 청구된 보상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두 번 청구하지 못하도록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벤토리와 같은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청구가 완료되면 이 인벤토리 목록으로 보상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플래그는 플레이어가 배틀 패스의 유료 티어를 구매했는지 또는 무료 티어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플레이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버 권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 클라이언트가 의도한 것 이외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는 비교적 쉽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다면 해킹되거나 어뷰징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권장하는 첫 번째 방법은 플레이어의 레코드에 대한 쓰기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록에 대한 쓰기 접근을 차단하여 플레이어가 임의로 경험치나 보상을 줄 수 없도록 막습니다. 대신 서버리스 솔루션인 클라우드 코드에서 플레이어 레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이를 통해 라우팅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이 매치당 결과를 제출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라운드가 끝난 후 플레이어의 성과를 추적하여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얻었는지 계산합니다. 게임 서버가 성과를 시스템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엔드포인트는 플레이어가 아닌 게임 서버만 호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가 성과를 위조하여 부당한 경험치를 얻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게임 시스템을 악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틀 패스의 티어를 구성하고
각 티어의 보상에 대해 정의를 하며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성하는 한편, 어뷰징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접근 권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서버에 연동하여 배틀 패스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입니다. 앞서는 진행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환경 구성을 했다면, 이 섹션에서 실제로 API를 구성하는 방법과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우선 게임 결과를 토대로 경험치를 누적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라고 가정했을 때 게임 서버에서 매 경기가 끝나면 이 API를 호출하게 구현합니다. 이 API는 서버에서 들어온 경기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클라우드 세이브에서 각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배틀 패스 경험치 키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각 플레이어 경험치 값을 증가시킨 뒤 저장합니다. 다음 API는 사용자가 획득한 경험치를 토대로 배틀 패스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API입니다. 이 API는 플레이어의 경험치 값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하게 되는데요. API가 호출되면 리모트 컨피그에서 티어 목록을 로드하고 동시에 클라우드 세이브에서 앞서 변경한 경험치 정보를 로드합니다. 경험치 정보를 토대로 현재 레벨 및 수령 가능한 보상 목록을 갱신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세이브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변경 사항에 대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앞서 경험치가 갱신될 때마다 배틀 패스의 레벨과 보상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클라우드 코드에 있는 트리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세이브에 키가 저장될 때 트리거가 자동으로 동작하여 경험치 키가 변경되면 배틀 패스 상태를 재계산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할 때 subscribe to player message 메서드를 실행하여 클라우드 코드에서 클라이언트로 도달하는 정보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콜백 함수를 설정하여 푸시 알림을 받을 때 게임 데이터를 새로 고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플레이어에게 알립니다. 지금까지 백엔드 경험치를 누적하는 API와 이 경험치를 토대로 배틀 패스 레벨과 리워드를 업데이트하는 API를 구성하고 경험치가 변경되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API가 호출될 수 있도록 트리거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플레이어 메시지를 구독하여 클라우드 코드와 클라이언트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틀 패스 화면에서 플레이어가 보상을 청구할 때 보상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백엔드의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백엔드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요청을 보냅니다. 백엔드는 플레이어가 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상을 청구 가능한 리스트에서 제거하고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에 보상을 추가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수령 가능한 보상 목록에서 보상의 GUI를 찾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령한 보상 목록에 있는 수령한 보상 목록에 GUID를 추가하고 인벤토리에는 아이템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티어 구매도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플레이어가 프리미엄 배틀 패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클라우드 코드에서 처리하도록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실제 현금 거래를 다루지 않았고
게임 내 재화를 사용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이 프리미엄 통화를 획득하고 충분히 모은 후 이를 사용해 배틀 패스 프리미엄 티어를 구매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령 가능한 보상의 GUID를 조회하기 위해 리모트 컨피그에서 티어 구성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요. 우선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구매하기 위해 정의된 양의 통화를 제거하고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플래그를 참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 목록을 리모트 컨피그로부터 가져와서 수령 가능한 보상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플레이어는 배틀 패스 화면에서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세이브와 클라우드 코드를 사용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구매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반복하여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실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드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언가를 구축한 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양한 설정을 실험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는 단순히 업데이트를 푸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지 않고 새로운 티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컨피그 내 배틀 패스 티어 정보와 보상 정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열어 새로운 티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00번째 티어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여기에 101번째 티어를 추가하고 필요한 경험치와 보상을 정의합니다. 만약 새로운 보상 아이템의 리소스가 없다면 이를 CCD에 배포하고 동적으로 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클라이언트 빌드를 배포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B 테스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는 게임 오버라이드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A/B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버라이드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A/B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플레이어 세그먼트 대상으로 컨텐츠의 다양한 버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안드로이드와 iOS 플레이어를 구분하여 다른 설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버라이드를 통해 다양한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한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진적인 롤아웃을 통해 더 작은 사용자 집합에서 새로운 설정을 테스트한 후 전체 사용자에게 롤아웃 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 예시를 통해 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A와 B라는 두 가지 구성을 생성하고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할당하여 결과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티어 간 이동에 필요한 경험치 양을 테스트하여 어느 버전이 더 높은 게임 참여를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버라이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니티 클라우드에 있는 게임 오버라이드 탭에서 오버라이드 생성 버튼을 눌러 지금 보이는 화면에 진입하고 생성할 오버라이드의 이름과 설명을 추가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타겟을 설정합니다. A/B 테스트의 경우 모든 사용자를 타겟하고 이를 A, B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세그먼트를 타겟하는 경우 아날리틱스 데이터를 통해 미리 정의된 오디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돈을 쓴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거나 최근에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은 사용자를 타겟팅하여 오버라이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타겟팅도 가능한데요. 플랫폼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기기의 모델, 국가, 빌드 버전 등의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정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10 이상이고 레벨이 5인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아웃 비율을 설정하여 전체 플레이어 대신 일부 플레이어만 타겟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설정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 전체 롤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100%로 설정했습니다.
오버라이드할 대상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오버라이드할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미리 정의해둔 리모트 컴피그에 있는 설정 정보를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컴피그 오버라이드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오버라이드도 가능한데요. 이를테면 할로윈 기간 동안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된 GUI를 화면에 노출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제작된 UI를 CCD에 업로드한 뒤에 할로윈 배지를 구성하고 이를 오버라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우리는 두 번째 변형을 생성하여 A/B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A와 B 두 가지 변형만 있으면 됩니다. 각각 제어할 변형의 오버라이드와 수정할 변형의 오버라이드를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노출된 변형의 비율을 정의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50대 50의 분할을 구성했지만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실제로 스케줄링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정에 맞춰 실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오버라이드를 푸시하고 영구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특정 날짜에 시작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7월 31일에 시작해 무기한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오버라이드 하거나 시간 제한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료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을 경우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지 정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오버라이드가 실행된 이후에는 리포팅 대시보드를 통해 두 가지 변형을 나란히 비교하고 다양한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리텐션 매트릭을 비교하지만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션 수, 총 플레이 시간, 사용자 수 등의 여러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실험을 평가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험 중 하나가 눈에 띄게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면 실험을 종료하고 모든 플레이어에게 그 설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방법과 게임 오버라이드를 사용하여 A/B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배틀패스 컨텐츠를 클라이언트를 빌드하지 않고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A/B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최적의 설정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리텐션 및 리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UT 게임 서비스를 사용하여 배틀 패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게임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빌드를 배포하지 않고 배틀 패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A/B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게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리텐션입니다. 플레이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게임이 될 수 없겠죠. 아무리 많은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여도 플레이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플레이어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라이브 옵스를 염두에 두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를 어떻게 배포할지, 실험을 어떻게 수행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개선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성과 개선을 위한 가설을 세웠다면 실험을 통해 가설에 대한 결과 측정을 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UGS의 활용의 방법에 대해 배웠지만 극히 일부분만 다루었고 실제로 게임 제작을 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훨씬 다양하게 많습니다.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게임 개발을 위해 활용할 만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둘러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리텐션 레이어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옵스의 활용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